사기죄도 사기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가 크다,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초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초창기에 이 소송사기 쟁점에 관한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음향이 조금 고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워낙 정보가 넘쳐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실 이 소송사기죄라는 게 뭔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검색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변호사님 이런 게 있다는데 이거 안 됩니까? 이거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사기라는 건 뭐냐면 판사님, 법원을 속이는 거예요. 법원을 속여서 무엇으로? 허위의 사실, 허위의 주장, 허위의 증거로 법원을 속여서 엉뚱한 거짓 판결을 받겠다라는 의도 아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거를 소송사기라고 해요. 여러분, 재판 누가 지려고 해요?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원고든 피고든 그 누구든 소송은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소하게 예를 들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한테 불리한 증거는 내지 맙시다. 이거 내고 이런 주장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을 원용해서 판사님이 상대방한테 유리한 심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런 경우는 많아요. 그런 거는 소송사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소송사기가 아니고 법원을 기망할 수 있는 목적과 의도 아래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걸 아주 잘 알면서도, 내가 지금 제출하는 증거가 거짓말 증거라는 걸 아주 잘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서 거짓된 내용의 판결을 받기 위한 의도와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소송사기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사기죄는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같아요. 그런데 소송사기는 피기망자는 법원이 되는 거고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어려운 말로 삼각사기라고 하는데, 소송사기죄는 삼각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통상은 원고 쪽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고니까 원고 쪽에서 이제 소장을 제출할 때 허위의 주장을 한다거나 허위의 증거를 첨부하는 경우가 이제 소송사기인데,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또는 피고 입장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허위의 주장이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다면 그것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와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소송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차 설명하지만 아무리 좀 약간 왜곡된 거짓 주장을 해도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유리한 증거라고 판단돼서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유리한 사실관계라고 판단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해서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실질적인 판결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사건,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면 판결 받아도 그거 무효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상대로 허위로 해가지고 판결받았다. 그래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사기 인정되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실제하지 않은 허무인을 상대방으로 해서 또 거짓말로 판결받았다. 그래도 그것은 판결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사기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소송사기는 거짓말이 작성된 소장이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판사님을 실제로 속여가지고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서 허위의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까지 됐다. 그러면 소송사기가 기수에 이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사기죄도 사기죄, 법전에 소송사기죄라는 죄가 나오진 않습니다. 사기죄.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다만 이거는 법정형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선고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소송 사기로 고소를 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았다, 판사님의 형량을 선고를 받는다, 그러면 초범의 경우에는 대체로 벌금형의 비중이 아마 높겠죠. 그런데 초범인 경우에도 여러분,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속이는 거라고 했죠. 판사님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질, 악질적으로 판사님을 속였다,
그 이제 어려운 말로 죄질이라고 해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가 크다. 소가가 크다. 엄청 큰 소송을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초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좀 많은 것은 이제 채권이 소멸했어요. 근데 소멸했음에도 그걸 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했다. 원인 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에 착수했다. 아니면 허위의 채권,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꾸며서 지급명령 신청해가지고 그 지급명령 확정까지 받았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송사기 사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A씨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 명의자로 등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부동산 등기가 B, C, D 이렇게 다 계속 이전 등기 돼 순차로 이전 등기 됐어요. 근데 A씨가 허위의 사실과 허위의 증거를 딱 해가지고 이 B, C, D를 상대로 그 각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A씨의 거짓 주장과 거짓 증거가 받아들여져서 법원을 속이는데 성공해서 그 각 순차 경료된 이전 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으면 여러분 등기법상 A, B, C, D 이전 등기가 말소 되면 결국 A 소유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 그래서 요거는 소송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변호사님 얘 이렇게 다 거짓말인데 완전 이거 준비서면 다 거짓말 증거도 다 저는 진짜 이런 사실 없어요. 물론 민사재판에서도 그렇지만 이혼소송이 더 심하겠죠. 일단 민사만 놓고 본다면 실제로 제 경험상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법원의 판사님 앞에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디까지가 제가 되고 어디까지가 제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괴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오늘 다시 촬영하게 됐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